네, 박원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바벨 전략을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여겨지더라도 내가 잘 아는 종목이나 기업이 없는데 반도체나 자동차가 앞으로 잘 갈 거라고 하면 나는 반도체도 잘 모르고 자동차도 잘 모르고 이런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나눠볼 건데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기업 가볼까요? 갖고 온 기업은 아주 대표적인 장비 기업인 원익 IPS를 갖고 왔어요. 소부장 중에 네. 장비요. 원익 IPS를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인텔이 직접 파운드리를 22조를 들여서 팹 2개를 짓겠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인텔은 공정이 못 따라가서 저거 위주 준다 그랬는데 이게 작년까지의 흐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인텔은 공정이 지금 14나노 공정에 멈춰 있어요. 이 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세화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화 공정은 뭐냐면은 점점 세밀하게 반도체 회로도를 그리는데 네. 이 웨이퍼 원판에 보다 아주 공간 작게 세밀하게 얇게 그릴수록 나노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노 공정은 지금 40나노 이상 공정에서 다 합니다. 특히 MCU 칩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난이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범용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 공정이 점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첨단 공정으로 효율을 높이는 쪽에 들어가면은 점점 미세 공정이 들어가야 이제 효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효율이 높은 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저전력의 패스로드가 빨라지는 거. 올 하반기에 가면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텐데 그러면 면적이 넓어지는데 이걸 미세화 공정을 더 빨리 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메모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3사가 완벽한 과점을 잡았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그리고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큰 시스템 반도체 시장. 이쪽이 이제 사실은 설계 쪽은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주는 건 이제 팹립스라고 하는데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설계 도면은 거의 미국 기업이 다 갖고 있어요.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에서 뭐 휴대폰을 만들 때 통신 칩이나 이런 건 다 퀄컴에서 합니다. 퀄컴 칩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PC를 하면 CPU 이런 거 다 인텔에서 합니다. 인텔 예전에 그래서 인텔 인사이드 네. 이런 거 다 했는데 요새는 인텔 안 씁니다. AMD 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요새 다 들어가니까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계 기업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해놓고 요대로 한번 제작을 해주세요 하고 주면은 이게 미세 공정이 이제 7나노를 기준으로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7나노 기준부터는 EUV 공정에 이제 회로도를 그리는 그 노광 공정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EUV 장비를 따로 들여와야 돼요. EUV 장비라는 게 익스트림 울트라넷 바이올렛. 그러니까 초단파.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챔버네가 진공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이게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한번 보십시오. 그 네. 반도체 회사 가면은 노광 공정이 있는데 마스크 위에다가 회로도를 놓고 위에서 주사판으로 이제 빛을 쬐어서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사진 찍듯이. 네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 공간이 넓어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미세 회로를 작은 데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네. 원판은 이렇게 큽니다. 어. 판이 커요. 그 큰 판에다가 회로도를 다 그려놓고 이걸 필름 인쇄하듯이 요 웨이퍼판에다가 전사하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안 되니까 2달에서 3달을 계속 이거 반복해서 회로를 그려서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반도체 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구조를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투입하는데도 왜 안 되느냐. 이게 공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LCD는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반도체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개 도면 카피하고 이랬다 해서 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도 5나노 들어갔는데 수율이 50%밖에 안 나와요. 네. 삼성전자도 안 나오는 수율을
중국 기업이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특히 7나노 이상에서는 이제 TSMC가 앞서가고 삼성전자가 뒤따라가는 입장인데 이번에 인텔이 10나노를 하겠다는 거예요. 10나노를. 그런데 인텔은 설계 기술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텔이 지금 14나노급 갖고 지금 탭에서 제작하는 게 거의 삼성의 7나노급하고 거의 동률이라고 할 만큼 미세하게 잘합니다. 자, 이제 장화계 이 IDS 종합반도체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장비단들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이 미국과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고요. 네. 대체적으로 반도체 장비는 세 개의 공정을 갖고 있는데 노광 장비는 그냥 노르웨이의 ASML이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도 못 대요, 어느 나라나. 그 다음에 건들 수 있는 게 증착과 식각 공정인데 이것도 그냥 미국과 일본 기업이 잡고 있습니다. 그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나 또 하나 뭐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거의 100조대예요. 100조. 그만큼 이 반도체 산업의 캐파가 크고 이 장비는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안 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이 이 장비를 수출을 안 한다는 거죠. 중국은 하고 싶어도 장비를 못 들여와서 반도체의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걸 개발할 수 있느냐? 네. 엄청 힘듭니다. 오래 걸리겠죠, 그만큼. 거의 뭐 지금 상태에선 불가능하다고 볼 만큼.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제가 글로벌리제이션 얘기를 했죠. 네. 예전에는 국내 장비 회사가 국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네. 굳이 국내 장비사를 쓸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 장비사를 키우되 이 메이저 장비사들이 귀찮아하는 범용 장비 정도만 국내사의 장비 회사들이 몇 개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업력이 오래되고 작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잇고 또 이번에 미국의 리쇼어링 이런 전쟁을 터지는 거 보니까 네. 이건 뭔지 모르지만 로컬 내에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키우려고 보니까 우리는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장비 기업의 이제 1위 기업이 원익 IPS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에요. 네. 올해 추정 이익치를 보면은 추정 이익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재무 차트를 보면 나와요. 추정치가 2023년까지 나오는데 이게 조금씩 다 올라가요. 21년에 1조 3,300억, 2,300억 돼 있는데 이게 고쳐졌을 겁니다. 아마 1조 4천억이 한 2,600억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저기 계속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메모리만 대응했는데 요즘 비메모리도 대응이 가능하고요.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이미 1,00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리로 이게 우리 장비들이 하나하나 이제 대응해서 뭔가 기술력을 높여서 납품이 시작되면 네. 이 부가가치 업사이드가 엄청 큽니다. 지금은 이제 출발선상에 있지만 주식은 방향을 잡는 게임입니다. 방향은 이런 흐름의 방향이 맞아 보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엄청 비싸냐? 이게 이제 이쪽 방향이 맞아 보이는데 네. 야, 이건 뭐 아까 HM님처럼 거기도 뭐 저 실적 대비하면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뭐 워낙 뭐 2조 4천억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10배예요. 이익 버는 거에 10배인데 네. 잘 될 일이 많아 보여. 앞으로도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다시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봤더니 이게 이제 2016년에 원익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인적 분할해 가지고 사업부분에서 나와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2000년 초반부터 했던 기업이고요. 계속 최고점을 가고 있어요. 사상 최고점. 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잘 쓰이는 전략 중에 하나가 트렌드 팔로잉 전략이 있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 추세가 있는 종목은 추세가 끝날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걸로 돈 번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이 많죠. 대표적인 분이 뭐 윌리엄 오닐이나 네. 뭐 워낙 기라성 같은 초기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전략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굉장히 네. 유용하고 하단을 계속 체크하면서 갈 때까지 가는 게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성장이. 음.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발주가 나오기 유리한 환경이죠. 네. 올해 내년까지 반도체는 계속 투자가 들어가니까 투자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 말아야겠어요. 들으니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잡히면 그 다음에 타점을 잡으면 돼요. 네. 그 타점 잡는 거는 뭐 이 짧은 방송 시간은 안 되고 네. 뭐 저희가 이제 공방을 하거나 이럴 때 하니까 그 시점에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가격 전략은 네.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스물이 시작해서 분할로 하시는 겁니다. 완빵에 뭐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왜 자꾸 모든 걸 타점을 정확하게 점으로 찍으려는지 아, 그럼 돗자리를 깔아야겠죠. 이렇게 쭉 그냥 분할로 음. 예? 그리고 내가 이즈음에 들어가서 음. 대충 성장이나 이게 좀 꺾인 것 같은데 즈음에 나오는 거예요. 음. 이걸 좀 물릴 수도 있죠. 물리면 그냥 사면 되죠. 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